앞에서 나는 힘을 가진 사람, 사건, 상황, 그리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고 일을 끝낼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힘은 당신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힘이란 개념은 나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힘은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힘은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어야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들을 현명하게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 힘을 사용하라. 무기력한 사람들은 냉담해지고 결국 패배하게 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짐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경쟁의 힘. 경쟁을 유발시키면 언제나 그 소유물의 가치는 올라간다. 내가 당신의 직속 상사라고 가정해보자. 내 사무실로 당신이 뛰어들어와 이렇게 말한다. 제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죠. 당신의 말을 듣고 난 후 그 생각을 다른 사람과 얘기해 봤나? 네, 다른 상사들 여러 명에게 얘기해 봤지만 그들은 제 생각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군요. 대답한다면 내 눈에 당신 생각의 가치가 더 높게 보일까? 아니다. 하지만 내 질문에 당신의 대답이 네, 팀장님과 같은 위치에 계시는 다른 분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좋은 생각 같다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어 했어요 라고 했다면 나는 열려있는 문을 닫은 다음 자, 이제 거기 앉아서 내게도 얘기해보게 라고 반응할 것이다.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머뭇 다가가서 한쪽 무릎을 꿇은 뒤 거의 애원하는 식으로 말한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 돈이 필요합니다. 저의 가족을 부도의 공포에서 구해주세요. 담보도 없고 어쩌면 대출 받은 돈을 갚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관대한 아량은 다음 세상에서라도 보답을 받을 겁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런 접근 방식을 사용해보라. 만일 당신이 남자라면 회색 3피스 정장을 입어라. 파이베타 카파, 우등생 침묵해, 열쇠와 비싼 금시계를 차라. 가까운 친구 3명도 같은 방식으로 옷을 입게 한 뒤 함께 가라. 그런 뒤 마치 어이 거기 나는 잘나가는 회사 사장인데 이 은행이 어떤가 한번 와봤어. 그 불결한 돈 좀 저리 치워.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고 편지를 붙이러 왔단 말이야 라는 식의 분위기로 은행을 가로질러 걸어가라. 대출 담당자는 은행 밖으로까지 당신을 따라와서 집으로 가는 길까지 숨차게 뒤쫓아올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택사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협상에 절대로 임하지 말라. 만일 선택사항 없이 협상에 임하면 내가 방금 설명한 구직 시나리오와 아이디어 채택 시나리오에서처럼 상대방은 당신을 소홀히 대할 것이다. 합법성의 힘. 당신은 이익이 되는 경우 합법성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고 그 반대라면 합법성에 도전하라. 합법성의 힘에 이의를 제기한 예를 들어보겠다. 3년 전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에 대해 감사를 하기 위해 나를 부른 적이 있다. 내 소득 신고 검토 기간 동안 국세청 감사원은 공식적으로 그 건물이 30년이 넘어야 감가상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20년을 주장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책상의 맨 아래 서랍에서 책자를 팩 잡아 꺼낸 뒤 책을 뒤적였다. 보세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소. 30년이라고. 나는 일어나서 책상 뒤편으로 걸어가서 책을 검토한 뒤 순진한 척 물었다. 이 책에 내 이름도 적혀 있나요? 이 책에 내 건물의 위치와 주소도 표시되어 있나요? 내 의견을 역설하기 위해 나는 그의 뒤에 있는 책장에서 다른 책들을 꺼냈다. 그는 지금 뭘 하는 거요? 라고 항의했다. 진짜 저에 대한 책을 찾고 있어요. 내 이름과 내 건물이 기록되어 있는 책 말이죠. 이거 보세요. 그 책들을 다시 제자리에 꽂으세요. 이 책에 대해 논쟁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못하지요? 하고 나는 물었다. 전에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도록 해보지요. 그 책은 하나의 협상의 산물인 규정을 해석하기 위해 관료주의자들이 작성한 또 다른 협상의 산물이다. 그 책의 입장은 협상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협상이 가능했다. 위험을 감수해서 얻는 힘. 협상을 할 때 당신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열린 나의 세미나에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휴식 시간 동안 내게 다가와 말했다. 허브 코엔 씨,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저의 가족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았지요. 우리는 그 집을 꿈의 집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15만 달러를 원하는데 저는 13만 달러를 지불할 준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이 2만 달러나 더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집을 13만 달러에 구입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협상 전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물었다. 만일 당신이 그 꿈의 집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농담하십니까? 제 아내는 자살할 거예요. 내 아이들은 가출을 할 거고요. 알아맞혀봐라. 스미스가 그 꿈의 집을 13만 달러에 구입했을까? 아니면 15만 달러에 구입했을까? 그렇다. 그는 15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의 자세로 볼 때 그가 16만 달러에 구입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그 집은 그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의미했고 그는 그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협상 세미나 도중 나는 한 손에 25센트 동전 하나를 쥐고 청중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한다. 이 25센트 동전을 딱 한 번만 던질 겁니다. 만일 당신이 선택한 면이 나온다면 제가 한 분에게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틀린 선택을 했다면 제게 각자 10만 달러씩 주셔야 합니다. 이 내기를 하실 분이 이 방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통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지 않는다. 이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질 경우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10만 달러를 모을 수 있지? 지금 당장 나는 월급날이 돌아올 때까지 돈이 부족하단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청중이 나의 동전 던지기 내기에 응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행동이었다. 그런 금전적인 상황에서 위험의 수준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가졌는가에 비례한다.
내가 내기 방정식을 양적으로 줄였다고 하면 어떠했을까? 좀 더 만만한 100달러 대 10달러로 바꿨다면 청정 중 나의 내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도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기에 응했을 것이다. 위험이 이제는 그들의 자산에 비교해서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로 자존심, 성급함 또는 이를 성급하게 처리하려는 욕구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는 말라. 동참해서 얻는 힘. 당신이 엄청난 모험적인 사업에 착수하려고 한다. 부러질 듯 말 듯한 나뭇가지에 혼자 기어 오르지 말라. 그러면 오늘은 영웅이 될지 모르지만 내일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하라. 계획과 결정을 짓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라. 그러면 그들도 위험 부담의 일부분을 지게 된다. 기억할 것은 사람들은 그들이 지원을 해서 시작한 일은 끝까지 지원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얻는 힘으로 다음 세 가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나, 전반적인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당신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둘, 동료들이 모든 근심을 함께 나누고 지원을 해주니 당신의 스트레스 정도가 줄어든다. 셋, 당신의 그룹 멤버들의 일치된 헌신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힘을 전파한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얻어내라.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하라. 그 행동이 당신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관여는 참여를 낳는다. 그리고 참여는 힘을 낳는다. 전문 지식의 힘.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보다 더 많은 기술적 지식, 전문 기술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믿을 때 당신을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 시대에는 전문 지식에 대한 존경심이 만연해 있다. 그러므로 당신도 전문 지식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협상 초기에 당신의 출신 배경과 자격을 상대방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말에 아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협상이 당신에게 꼭 이겨야 할 만큼 중요하다면 당신의 시간을 내서 맹렬히 공부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쓸데없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 가끔 가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문외한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연습하라. 대중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순진한 모습 또한 보이면서 예의 바르게 인내하고 질문을 많이 하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태도와 행동도 종종 바뀔 것이다. 필요의 지식을 갖는 힘. 당신이 대형 가전제품 코너에 걸어 들어가서 판매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 자, 만일 당신이 이 480달러 50센트짜리 냉장고를 450달러에 내게 판다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불하겠소. 이런 접근 방식이 시어즈 백화점에서 먹혀들까? 실제로 시어즈 백화점은 당신이 카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금융기관이다. 왜일까? 그렇게 하면 이 회사는 당신이 매회 지불하는 돈에서 8%의 알찬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금 박치기 수법이 다른 곳에서는 먹혀들까? 그렇다. 당신이 어디에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당신이 똑같은 제안을 현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물점에서 했다면 그 주인은 뜻밖의 기회를 놓칠세라 선뜻 받아들일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과 거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만 하면 성공을 거두게 된다. 만약 내가 새 차를 사려고 특정 모델과 판매 대리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거래가 당신의 시간과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둘 만한 가치 또한 있는 것이다. 그 판매자나 혹은 대리점의 핵심 사원 중 한 명과 직접 대면했을 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주로 듣는 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값진 정보를 얻어낸다. 그리고 그 판매원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의 구매 전략을 변화시킨다. 상대가 드러나지 않았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을 낳는 길이다. 투자의 힘. 나는 이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시간과 돈 그리고 힘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 문제는 최우동첩이 먹혀들게 하는 관건이 된다. 나와의 협상을 그만둔다면 그는 이제까지 투자한 시간과 얻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그는 이제부터 누구든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다시 협상하게 될 사람이 나보다 훨씬 다르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점점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나는 제시한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협상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상대 측이 상당한 시간과 힘을 투자한 후인 협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뤄야 한다. 보상과 벌이 가져오는 힘. 나는 당신을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으로 돕거나 해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계에서 나는 힘을 갖는다. 즉, 내가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힘이 있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당신과의 거래에서 나는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진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인식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옛날 왕의 후궁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중견 간부의 비서에게 막대한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특수성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동일시의 힘. 만약 상대편을 당신과 동일하게 느끼도록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협상 능력은 최대화된다. 메이시 백화점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기분을 좋게 해줬거나 편안하게 해주고 당신의 필요를 이해했다면 당신은 그와 당신을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한 고객에게 무슨 이유로 다른 경쟁사보다 더 비싼 기계들을 IBM사에서 구입하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이랬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더 싼 가격의 기계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이나 질적으로 IBM사가 제품들이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계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IBM에서는 어떤 회사보다 우리를 도와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라는 것이다. 동일시는 또한 반대로 작용한다. 한 문제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인식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어서 우리가 그를 파고들 틈을 보여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친밀감 때문이 아니라 B라는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라는 후보를 찍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모든 거래와 의사결정 행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도덕성의 힘. 서구 세계에서 자라난 사람들 대부분은 서로 유사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 당신이 접촉하게 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과 비슷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만일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비열하게 당신을 속인다면 모르는 척 그들의 요구에 따라 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옳은 일인지를 물어보라.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냉혹한 사람도 흔들리고 만다. 설레의 힘. 앞으로 다룰 설레의 힘에 대해서는 시어즈 백화점에서의 상황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찰 가게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왜냐하면 설레의 한 측면은 흔히 잔잔한 수면의 파문을 일으키지 말라. 당신은 이런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 일은 늘 이런 식으로 해왔다. 라는 식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레의 힘에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면서 이 힘을 당신에게 이롭게 이용하라. 당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처해 있는 것과 유사한 다른 상황을 언급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일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그들이 얻어냈다는 사실을 미리 언급하라. 만일 당신이 가구나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면 저는 올해 것보다는 작년도 모델을 찾는데요 라고 말해보라. 왜 이 말을 하는가? 작년도 모델이 아주 새 것이라 해도 올해 모델보다 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통례적 믿음이나 설레는 당신에게 아주 밀접한 곳에 있다. 그것을 이용하라. 끈질김으로 인해 얻는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을 할 때 충분히 버티지 못한다. 당신이 만일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 성격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다. 협상의 대상 하나하나에 오래 매달리는 끈기를 배워라. 가령 당신이 보험회사와 어떤 조항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가정해보자. 상태가 좋은 6년 된 당신의 차가 사고로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 정부 고시 가격은 단돈 $500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800 아래로는 그 차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 당신은 장부의 가격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은 보험회사에 $800 이하로는 죽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나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요. 이렇게 말해서 당신의 뜻을 확고히 밝혀둔다. 당신이 부대 비용과 홍보비 등에 대해서 한 말이 보험회사 중개인에게 먹혀들었을까? $800를 받아낼 수 있을까? 물론이다. 자동차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당신의 주장을
계속하고 편지를 쓰면서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증명하라. 수리비나 영수증 등의 부가적인 정보들을 함께 제공한다. 버티면 대가가 돌아오기 마련이다. 설득력의 힘. 만일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믿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무엇을 사게 하도록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에 준하여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나, 나는 먼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둘, 당신이 제시하는 증거가 나를 압도할 만한 것이어서 내가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야 한다. 셋,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 사항이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누구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코페르니쿠스라는 젊은이가 나타나 태양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면서 예전의 통념을 뒤집어 엎으려 했다. 사람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는 식의 반응이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사실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다는 사실보다 중요하게 게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다. 이봐, 잠깐 기다려봐. 우리들은 이 모든 사실을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유용할 수 있어. 알기나 알아? 우리는 저 대양 너머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람들을 먼 곳에 보내어 이교도들을 만나고 정복하고 종속시키고 착취함으로써 실업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우리는 많은 금과 은을 발견하여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시급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니까. 하품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과학은 또 한번 진보하게 되었다. 일에 임하는 태도가 갖는 힘. 최근에 나는 외국에 있는 한 은행으로부터 커다란 규모의 재정 협상을 부탁받았다. 그 글에는 수백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름으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이 일의 이해 당사자는 은행이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 막대한 재정 협상을 하나의 게임으로 보았다. 물론 나도 걱정은 되었다. 하지만 그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 또한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성적표를 보았을 때는 게임이니 재미니 하는 말들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 되고 만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한낱 게임일 뿐이야 라는 태도로 모든 협상에 임할 수 있다면 직업에 관계없이 세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 언제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활력을 갖게 되므로 상대측보다 현저히 많은 힘을 지니게 된다. 둘, 긴장감이 줄어든다. 당신의 혈관 속 젖산은 더 적어질 것이고 고혈압도 안정될 것이다. 셋,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당신의 태도에서는 당신의 힘과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풍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